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집단 상담의 기초 총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정도면 할만해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만 듣고 기출문제 두세 번만 풀어보면 80 이상은 무조건 맞는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집단 상담의 실제라고 나왔는데 집단 역동성 정의, 역동적이어야 한다면 맨날 그 얘기예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다. 이런 거 다 뻔하지 않습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특별하게 집단 응징력,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한번 잡게. 요 집단 응징력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집단 응징력에서 발음도 계속 오래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게 발음이 또 이게 혀가 꼬부러지네요. 집단 응징력, 집단 발음이 잘 안 되네. 집단 응징력, 응징력. 집단 응징력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사자성어로 으쌰으쌰예요. 으쌰으쌰. 그래서 우리 집단 상담하는데 우리 팀들 이번 회기 으쌰으쌰 합시다. 으쌰으쌰가 뭐예요? 집단 응집력이다. 근데 으쌰으쌰려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서로 주장들이 충돌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역동성이라고 해요. 역동성. 즉 역동성을 으쌰으쌰라는 거예요. 역동성은 부정적 감정도 있고 긍정적 감정도 있어요. 으쌰으쌰가 잘 되는 집단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이런 으쌰으쌰 집단을 뭐라고 한다? 집단 응집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단 응집력이 있는 그런 집단들은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집단, 으쌰으쌰하는 걸 집단 응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상담의 메인 게임, 본 게임을 집단 응집력이 있을 때다. 이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제 이런 거 집단 문화로 쭉 나오고요. 집단 문화에서 하나 체크하면 시험에 또 나올 문제가 이런 거겠죠. 쭉 보게 되면요. 집단의 가치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속성, 문화, 인종, 민족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문화들도 잘 수용을 하고 또 다문화에 있는 자녀들이 또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또 스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하고 잘 화합해서 같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한 분이야.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꼭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맞으면 점수 맞기 쉽습니다. 코리의 집단 상담은 코리 문제 다 써 있습니다. 코리 외울 것도 없어요. 코리의 집단 상담의 과정은 준비 단계,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작업 단계, 또 종결 단계, 추수 단계의 6단계로 구분된다라고 나오는데 보통 시험에는 추수 단계도 잘 안 나오고 준비 단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활동, 과도기 단계의 활동, 작업 단계의 활동, 종결 단계의 활동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작업 단계를 다른 말로 생산 단계로 해요. 생산 단계. 그래서 으쌰으쌰 단계죠. 그래서 제가 으쌰으쌰가 뭐라고 했죠? 집단 응집력이다. 그래서 집단 응집력이 발생하는 것은 작업 단계,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밑에 자세한 내용들 나오면요. 초기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이 집단의 목적과 운영 방식 등을 알려주고 이 집단을 통해서 어떤 경험과 도움을 받을 것인지 미리 생각한다. 이거 당연히 집단 준비할 때 준비 단계는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문제를 만들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왜? 문제를 못 만들거든요. 초기 단계는 뭐냐?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탐색이 이루어지고 시기가 침묵이 많고 서로 어색하게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예를 들면 집단 구성원이 말을 잘 안 듣고 까다로운 집단일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한다. 예, 시험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듣고 까다롭고 이런 것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해서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까다로운 집단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한다. 이런 게 시험문제입니다. 과도기 단계는요, 충돌 단계예요. 집단이 이루어지고 초기 단계에 오리엔테이션 구성이 하면서 초기 단계는 쉽게 말하면 간 보는 단계예요. 간. 상황을 간 보고 서먹서먹하고 이제 내가 누구랑 친해질까 어떤 집단이니까 간 보는 단계. 과도기는 집단원이 불안감과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면 간 보니까 좀 이렇네. 중간. 여기서 내가 참여를 할까 말까. 나를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이렇게 해서 간 보는 걸 조금 이게 심화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도 생기고 방어적 태도도 생기고 집단의 힘과 통제를 놓고 갈등도 일어나며 대빵이 누군가 저항도 생기고 이런 형태. 그래서 집단 상담 단계 중에서 불안감, 방어의 태도, 저항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답이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나오고요. 과도기적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작업 단계죠. 작업 단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생산 단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산, 어떤 집단 상담에서의 결과물이 이렇게 익어가는 시기를 생산 단계라고 해요. 작업 단계. 건강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으쌰으쌰 하는 단계. 집단의 응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집단의 응집력이 생기고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단계 여러분 체크포인트 해주시고요. 2단계에서는 상담자는 응집력을 강화하고 맞닥뜨림과 공감 같은 적절한 이제 응집력이 강하니까요. 맞닥뜨리면 직면을 통해서 막 으쌰으쌰 집단에서 저기 그렇게 너무 산만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직면도 하면 맞아요. 지금 우리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응집력이 딱 이루어져서 보는 거. 응집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웬열? 이러면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집력이 있을 때 맞닥뜨림, 공감 이런 적절한 반응이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작업 단계, 생산 단계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작업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방어와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듯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갈등과 방어는 과도기 단계지. 이렇게 해서 주소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서랍에 있구나. 셋째 서랍에 있구나. 과도기, 저항, 불안은 과도기 이 서랍에 있구나. 또 응집력, 으쌰으쌰 이거는 작업 단계에 있구나. 작업 단계를 다른 말로 생산 단계라고 하지.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종결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종결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담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망하는 활동이 전개된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성장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면 집단에 너무 우리가 또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를 또 찔러요, 출제자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집단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는 집단의 성장을 위해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땡!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갑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성장이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추수 작업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코리의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 예비 단계, 준비 단계죠. 넘기고 집단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래서 집단이 까다로운 집단은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한다. 전환 단계 쭉 넘기고요.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 집단 형성 시 고려사항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적당한
집단은 7명에서 8명 정도, 10명이 이상 넘어가면 집단의 리더는 2~3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보조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조 상담자도 있고 또 2~3명의 집단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말장난이에요. 2명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러면 웃기지 마라. 2명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단의 구성이 있고요. 집단의 개방성, 집단 상담의 기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기간은 일주일에 1~2번이 가장 좋다. 1회 2회가 좋다라고 나오고요. 집단 회기가 있죠. 그래서 1회기, 2회기가 있는데 집단 회기 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집단 회기 때는 초기, 또 과도기, 또 작업 단계, 종결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웃기지 마라. 회기 때 초기를 할 것인지, 중기를 할 것인지, 또는 종결 단계를 할 것인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말장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회기를 준비할 때는 초기, 중기, 종결 단계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웃기지 마라. 구분을 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복 기간 일주일에 1회, 2회 정도 쭉 나오고요. 참여 단계는 참여 잘 해야 됩니다. 과도기 단계는 했고요. 의존성 갑니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과도기. 그래서 의존성. 집단 상담자가 집단을 주도하고 지시 충고하며 평가적인 기사는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 것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또 저항, 상담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항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침묵, 어색한 침묵, 갈등 이런 것도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존성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저항에 대한 내용들, 불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또 침묵에 대한 내용들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다. 작업 단계, 생산 단계 또 나왔죠. 작업 단계, 생산 단계 본격적인 본 게임이니까 뭐예요?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이다. 이게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작업 단계 또는 생산 단계라고 한다.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분산적 지도성의 패턴을 발달한다. 즉 으쌰으쌰 집단이 이루어지니까요. 너무 집단 상담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잘 굴러가는 거죠. 우리 카페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글도 올리고 또 문제도 내고 답도 달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응집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문제를 살짝 꼬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문제를 이렇게 꼽니다. 집단 응집력이 으쌰으쌰하는 집단 응집력이 잘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집단 상담자는 조용히 하여야 한다. 관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웃기지 마라. 집단원들이 서로 분산적 지도성의 패턴을 발달시키더라도 중심은 리더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단원의 으쌰으쌰 응집력이 강할 때는 집단 상담자는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그럼 웃기지 마라.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리더를 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칭찬도 집단 상담 역할이죠. 아우 너무 잘하시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지. 아우 잘하고 있네요. 어우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내용이죠. 자기 노출을 피드백, 맞닥뜨림을 생산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비 단계 또는 과도기 단계에서 막 자기 노출을 막 심하게 하고 피드백 보고 맞닥뜨림을 하고 이러면 집단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데 과도기인데 갈등과 방어가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풀배팅 오픈해서 이제 뭐 할 말 못할 말 다 뱉고 또 그걸 또 받아주고 이런 역동적인 단계가 작업 단계, 생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이 부정적 정서의 토로 등으로 의미 있는 자기 노출을 시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작업 단계, 생산 단계. 즉 긍정적인 내용도 정서도 토로하지만 부정적 정서도 토로. 나는 뭐가 안 좋아. 내 내면에는 뭐가 문제야. 막 이런 나쁜 감정을 토해내는 거. 그 토해내는 걸 받아주는 거. 으쌰으쌰 집단 응집력. 작업 단계, 생산 단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 나와서 틀리면 진짜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결 단계. 종결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라고 보는 거죠. 종결 단계 보게 되면 종결 단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학습 결과의 적용 문제, 이별 감정의 취급.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렇게 이별을 준비하는 감정. 또 집단 경험의 객관과 요약, 집단의 성장 및 변화 평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집단원의 성장과 각자의 변화를 하지만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 집단원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장에 피드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집단원의 집단 상담이니까 집단원의 성장 및 변화 평가 따지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피드백이 종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고요. 회기가 끝나면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서의 상담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이별 감정의 취급.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다음까지 이어가지 마라.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험도 이제 딱 10월 10일 날 시험 딱 보고 합격! 그리고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죠. 내년까지 이렇게 이어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기에서 끝내라. 그렇습니다. 미해결 과제의 취급. 해결이 못한 미해결 과제는 보통 개인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미해결 과제를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성장에 마무리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미해결 과제의 취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주고받기.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촉구를 응원하면서 이번 집단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다.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종결 단계에서 할 게 많아요. 다음 중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고르시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쫙쫙쫙 있으면 또 막 신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이 말도 저 말 같고 저 말도 저 말 같고 그럴 때 종결 단계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정답이다. 모두 해당된다.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자, 이제 청소년 집단 상담. 이것도 청소년만 붙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 말만 청소년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는 게 집단 상담이다. 근데 청소년들이 집단 상담할 때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다 이런 실존 문제들은 일반적인 집단 상담을 장기 집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교제 이런 청소년의 이성교제 상담은 단기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3시간, 4시간짜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들은 다
일반적인 상식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는다.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쭉쭉 나오는데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에서 벗어나 형식적 조작 단계에 있지만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걸 이제 정체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체감 대 정체감이 있다가도 또 역할이 왔다리 갔다리 역할이 혼미한 상태다. 그래서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잘 상담하라 이거죠.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참 설명하기도 뭐예요.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하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이 각자의 환경에 수용하고 이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상식, 인문학적 도덕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쑥쑥 넘어가라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쑥쑥 넘어가라. 비밀 보장 다 했지 않습니까? 비밀 보장 똑같아요. 청소년만 넣었지. 청소년 나오면 청소년 집단 상담의 윤리. 여기다가 노인 나오면 노인 집단 상담의 윤리. 똑같아요. 비밀 보장은 기본이다. 당연하지. 근데 항상은 아니다. 언제? 폭력이나 법적 문제나 또는 뭐 위기 상담이나 자살이나 또 병적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일 때는 공개를 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 뭐 자살 충동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한다. 땡!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요. 자동 뻥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청소년의 인간적 특징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용기와 끈기, 자신감, 융통성과 포용력 다 좋은 말, 진실성과 개방성, 지각력과 이런 거 좋은 말이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럼 아닌 것이 나면 안 좋은 말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강의하기도 뻘쭘합니다. 기타 이론 나왔습니다. 기타 이론 나왔는데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얄놈 뭐 우리 공부하다가 또 막 심심하면 또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욕도 좀 필요해요. 욕도. 너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러다 보면 도덕적 자, 억압된 자가 있으면요. 건강치 않아요. 때로는 욕도 필요해요. 욕도. 뭐 욕할 때는 하는 거죠. 맨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뭐 공부하다 지겨우면 그냥 얄놈 시벨놈 뭐 이렇게. 제가 프랑스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시벨놈입니다. 어우 시벨놈.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어우 저 새끼들이 왜 나보면 뭐 시벨놈이라고 그래? 예, 알고 봤더니 프랑스어로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이걸 시벨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겁니다. 시벨놈. 우리 청소년 상담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데 좀 걱정되긴 해요. 우리 청소년 상담학과를 나와서 바로 졸업해서 이게 강의를 들으면 저 교수님 강의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욕도 안 해? 막 이렇게 놀랄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상담사의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기 노출을 하고 이렇게 과감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경험에 대한 개방성,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훅 지르는 겁니다. 얄놈 시벨놈. 여기서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실존주의에 프랭클과 얄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주의 이론이에요. 실존주의 이론에서 11가지 뭐 많게는 13가지로 눈에 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희망 심어주기, 보편성, 또 뭐 정보 전달, 이타주의 얘기했죠. 뭐 시험 문제 이기주의하면 아니다 이타주의다. 뭐 모방행동, 대인관계학습, 집단 응징력, 정화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실존적 요인이에요. 실존적.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 살아라. 왜?
죽으니까 실존주의, 실용주의. 그래서 인생의 때로는 부당하고 공정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고통과 죽음은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라.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이론 실존주의 프랭클 얄롬.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얄롬의 실존주의 치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장 유익한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실존적 요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실존적으로 삽시다. 실용적으로 삽시다. 공부도 실용적으로 합시다. 문제와 답과 포인트.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과감히 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똑똑 따먹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60만 넘어서 아름답게 합격해서 합격증이 우리 집에 오면 그걸로 목적 달성이다. 아름다운 게스탈트, 믿음 천국, 믿음 합격.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얄롬 나왔습니다. 다 했고요. T집단도 설명을 제가 초기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T집단 뭐예요? 트레이닝 집단, 훈련 집단이다. 참 만남 집단.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관계 형성, 라프 형성을 강조한 성장 집단에 대한 상담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만남 집단, 엔카운터 집단이라고 하는데 로저스의 집단 상담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정도 강의를 들으면 80점은 맞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 페이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고 우리 집단 상담의 기초 총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제 문제입니다. 현실 치료 집단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체크하면 4번이겠죠. 기억, 니은, 질문해야겠죠. 현실적으로. 유머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유머 여러분 기억나죠? 유머 사용. 제가 개그 했지 않습니까? 비의 온도는 몇 도다? 비가 5도다. 5도네? 이렇게 해서 어우 재밌어라. 역설적 기법.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울증이 있다. 너 왜 우울증이 있어? WTEP. 너를 좀 잘 분석해봐. 인생 똑바로 살아봐. 역설적 기법. 역할 바꾸기, 역할 전환하기. 이건 뭐예요? 배우실 겁니다. 심리극, 상황극, 사이코 드라마. 게임 분석은 교육 분석이다. 그래서 디귿 미음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맞추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 참 재밌습니까? 오, 너무 재밌는데 2번. 이런 거 걱정 없어. 여기서도 쭉 보면 설명어로 옳은 것을 모두 그렇죠. 근데 얘도 맞지. 해결 중심. 얘도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한다. 그렇지. 알지 못함을 해결하는 거니까. 개인의 심리학에 근거한 집단 상담에서 이중자와 역할. 이중자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기억나라고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자와. 나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구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지켜보는 거. 나의 역할을 하는 거. 이중자 아니에요. 이중자는 어디 개인 심리학이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 상황극, 역할극에 해당한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5번이다.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 내용을 못 찾으면 개인 심리학은 이중자가 아니다. 이중자는 사이코 드라마에 해당된다. 역할에 해당된다. 이걸 못 찾으면 하나하나 공부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티귿이 아니다니까 티귿 없고 1번, 5번 중에서 개의 니은도 포함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확인 사살하시고요. 또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과 구성 요소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고요. 옳은 거 체크하고
답이 1번이네요. 오케이, 1번.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이라고도 하고 상황극이라고도 하고 심리곡, 주인공이 있어야지, 무대도 있어야지. 그렇지, 옳지, 끝. 옳았으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아름답게 문제를 풀게 되면요, 공부가 참 재밌습니다. 자신감이 뿜뿜 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두 번째 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요, 이론서 강의 2번 정도 그냥 시청하시고 기출문제 강의 3번 정도 풀어보시면 무조건이야. 80 이상은 맞는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겠습니다.